안녕하세요. 아메이포커스 조엘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업이 정체 구간이라고 느껴질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등락이 있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노력한 거 대비. 그거를 분석해 보셔야 돼요. 잘 됐을 때 내가 왜 잘 됐는지 알아야 되고, 안 될 때 왜 안 됐는지 아셔야 되는데, 막연히 그냥 될 때까지 하겠다 라고 결심하신 분들은 어느 순간 가면 현타가 오죠. 아,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때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때 가서 내린 답은 미팅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주구장창 미팅장만 계속 가시는 일을 반복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만 계속 갑니다. 그런데 회사도 보면 이제 경영이 악화되고 뭔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컨설팅을 받아요.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그래서 이제 조직 개편을 하고, 또 그거에 맞게 또 대주주나 CEO 입장에서 그럼 엑싯을 할 건지, 그러니까 팔 건지 계속 갈 건지를 결정하거든요. 최근에도 제 지인이 대표님께서 이제 다른 데서 투자를 요청받으신 거예요. M&A 투자건이에요. 지분을 사고 싶다. 51%의 지분을 사고 싶다. 라고 판단했을 때 이분들이 원하는 거, 그가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매도자 입장에서 원하는 게, 이런 걸 이제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조율을 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안 될 때 내 상황을 컨설팅을 받아야겠죠. 어떤 상태인지. 근데 이 컨설팅을 받을 때 내 위치, 내 포지션에서 미팅으로 또 스폰서 업라인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제3자의 시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외부의 컨설팅을 받는 거잖아요. 다른 각도, 다른 차원의 그 컨설팅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또한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나의 강점은 뭔지, 나의 단점은 뭔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 네트워크의 문제는 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럼 난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관점이 나한테만 쏠려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년 2월이잖아요. 그럼 2월의 시장 상황, 경제 상황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25년의 상황,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쳐요.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A라는 분이 사업을 성취하셔가지고 뭐 다이아몬드가 되고 더블이 되고 뭐 큰 핀을 성취하셨다고 해서 내가 그의 경험을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시장 상황, 그때의 환경, 그분의 포지션이 다 다르니까 결국 이 나의 상황을 헤쳐나가고 나의 상황을 업그레이드 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외로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우리도 사업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케이, 암이 좋은 건 알겠어요. 암이 사업 되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저희 탑리더는 그래, 네가 원하면 다른 그룹으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는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아미 사업을 좋아해서 시작했고, 아미 사업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 꼭 내 잘못이 아니고, 이런 외부로 핑계나 뭐 그런 걸 돌리고 싶었을 때에도 정말 스폰서 업라인이 어떠한 가이드를 하는지, 그때 정말 우리 업라인은 어떤 마음으로 다른 그룹으로 가라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저는 이분이 정말 아미를 좋아하고 이분 스스로가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면 그거를 존중해 주신 거죠.
그게 이분이 가서 뭐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이분이 선택하실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걸 막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가는 걸 막는다, 스폰서 업라인이, 그러면 왜 막을까요? 날 위해서 막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야, 너 가봤자 고생해. 너 가봤자 지금 있는 네트워크 다 놓고 가면 다 잃어. 다 꽝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분이 날 위해서 못 가게 하는 걸까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스폰서 본인의 이해관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떻게 보면 가는 게 맞는데 너무 잡고 있지 않나. 저는 지금 현재는 저도 사업이 정체 구간이 왔을 때 이 시기를 겪었고,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내가 해야 될 어떤 행동이 나왔고, 그거대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또 바뀌었고, 지금 되게 만족스러운데, 그렇게 했을 때 저도 누군가 저를 이렇게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격려해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어떤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봤을 때, 특히 사업이 정체 구간이라면, 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셔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25년 2월이라면 더더욱이나 그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 아메이 너무 좋아. 라고 판단하시고 이제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 또 오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나는 왜 아메이를 선택했나?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또 처음으로 가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짚어가다 보면 내가 어느 포지셔닝에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만난 그 대표님도 이 M&A 제안을 받으시고 막 저한테 이제 의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떤 질문을 몇 가지 드렸거든요. 몇 가지 드렸더니 이분이 아, 질문의 수준이 다르네요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기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이 대표님은 그 생각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매수자가 어떤 사람인지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M&A랑 이런 딜이 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강점, 또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그 플러스 되는 요인, 이게 사실 정성적인 거죠. 어떤 수치로 나타날 수 없는 건데 그걸 수치화 시키는 거잖아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는 과거에 이런 이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회사가 나한테 투자를 했을 때 이것이 시너지가 나면 어떠한 결과를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라는 제안을 해주셔야 이분도 매도자도 좋은 가격에 투자를 받으실 수 있고, 매수자도 어차피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이분은 시너지가 중요한 거죠. 가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지금 시장이 어렵죠. 환경적으로 어려워요. 경제상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M&A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서 M&A가 일어나죠. 아, 정체인데 이게 어떻게 뚫어나가야 되지? 왜? 변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정체에 대한 고민이 온다고요. 그랬을 때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만 한다면 성장은 없어요.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환경이 달라졌고 기존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장 상황이 뭐 우상향이다, 쭉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현 상태대로 유지하셔도 이 갭을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떨어지는,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은. 제가 오늘도 큰 대형마트를 갔는데 주차장에 차가, 주차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몇 개 샀는데 와,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근원적으로 봤을 때 아,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거고 추가 수입이 필요해, 그건 알겠어. 그런데 그럼 왜 아메이어야 하는지, 그럼 나는 왜 지금의 포지셔닝을 선택했는지, 그렇다면 내가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만 일을 하셔서는 성장하기는 어렵다. 특히 정체가 온다. 그죠? 특히 2월은 더하죠. 2월은 영업일수가 짧아요. 워킹데이가 짧아요. 그래서 다른 자영업하신 대표님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분도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 판관비 진짜 너무 힘들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제 종교 활동을 해서 갔는데 25년 예산을 잡으셨는데 수입을 줄여서 잡으셨더라고요. 아, 올해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무금이 작년보다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거 다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특히 시스템이나 이런 미팅을 하는 것도 이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했을 때 그 기회비용, 내가 이 시간에 여기에 오지 않고 다른 일을 했으면 더 많은 아웃풋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미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미팅을 가야 될까? 이 근원적인 문제부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업이 지금 정체다. 나는 더 성장하고 싶다. 특히 2월 너무 힘들다 라고 판단되시면 지금 상황을 보세요. 그래서 25년 2월인데 지금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는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25년 9월부터 또 새롭게 스타트 하셔서 이제 이렇게 쭉 3년 가실 거잖아요. 그럼 이때 지금 나는 여기 있지만 여기만 보고 할 건지, 또 어떤 분은 또 26년 9월 나는 여기를 보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힘을 내실 수도 있죠. 그 방법도 있고, 아, 지금이라도 내가 여기에서 A로 갈지 B로 갈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있다고 판단되시면 이 시점에 나와 깊게 묵상을 하시고, 여기서 내가 취해야 되는 어떤 것, 내가 가져야 되는 어떤 관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정말 저도 이 기로에 섰을 때 그 생각을 오래 했고 그 용기를 냈어요. 아, 내가 정말 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이게 매칭이 안 되는데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많은 고민을 했을 때 그때 결정한, 용기 내어 결정한 어떤 행동으로 지금은 너무 감사한 상황이 되었듯이, 여러분도 지금 25년 2월 지금 어떻게 보면 힘드실 수 있죠. 또 사업이 정체 구간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근원적인 접근을 하셔서 오늘을 기억할 수 있는, 저는 이날 기억하거든요. 정말 계속 기억이 나요. 아, 내가 그때 올바른 결정을 하길 잘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함께 공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